유감스럽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미국의 한 병원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험악한 동양인 남자가 의사의 멱살을 붙들고 죽일 기세로 쏘아보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그 손 놓으시지. 낮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에릭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에릭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슬슬 퇴원할 때가 되긴 했는데 긴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이유는 놀다가 크게 다쳤거든요.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친구들과 바이크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자동차끼리 교통사고 나도 몸이 많이 다치는데 바이크는 오죽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맨몸에 차에 치였을 때보다 바이크 타다가 차에 치였을 때 생존 확률이 더 낮다고 말하기까지 하니 바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다 했죠. 꽤 불량하게 놀긴 했어요. 바이크 타고 담배하고 술하고. 그래도 나라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험하게 놀긴 했지만 평범한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싫어해서 정색했더니 자제하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제가 무리해서 우두머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는 거 보면 그럴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들을 휘어잡는 게 있었나 봐요. 쓸데없는 말이 좀 길었죠. 제가 바이크를 타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여하튼 저는 상당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애초에 안전장비도 없이 바이크를 탄 제 잘못이 크지만 들이박은 쪽은 상대 자동차여서 합의금을 많이 받긴 했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게 부딪힌 탓에 온몸이 부서져서 오래 못 살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대요. 일단 살려놓긴 했지만 언제든 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부모님께 말해서 부모님이 늘 암울해하고 계셨대요.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인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찌저찌 회복되더라도 멀쩡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불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로부터 4달이 흐른 지금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짚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원래도 제가 몸이 튼튼하기도 했지만 정신도 그렇고 여러모로 강인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준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리를 잘해줘야 뒤탈이 없다는 말에 반년 이상은 더 입원해 있기로 했습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 좀 더 나중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다시는 바이크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병문안도 자주 와주었지만 점점 오지 않더라고요. 녀석들은 저랑 같이 바이크를 타고 불량한 짓을 하는 게 재밌었던 거지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긴 해도 어쩔 수 없었죠. 그런 것보다 큰 문제는 병원에서 제가 너무 심심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주 와줬지만 매 시간 병원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오는 것도 무리니까요. 일단 제가 먼저 매일 올 필요 없다고 말을 해놔서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방문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심심해서 혀에 바늘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있어도 그것도 정도 것이지. 저는 혈기왕성해서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나갈 수 없다면 같이 놀 사람이라도 곁에 있길 바랐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 흥미롭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남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옷을 입어도 보이는 곳에 문신이 크게 난 사람도 있었어서 깡패구나 했죠. 그런데 정말 깡패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부 동양인이었다는 건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에서 온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병원에 우르르 몰려들었냐면 조직에서 높은 사람이 병에 들어 입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깡패들이 무리지어 병원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것이죠. 딱 병문안만 하고 가면 다들 그러려니 했을 텐데 괜히 선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니는 바람에 병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차피 그 아프다는 윗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알았습니다. 시한부라는 건데 그날이 머지않아서 다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얼른 숨을 거두기를 바란다니 좀 그랬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깡패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선량할 리도 없으니 뭐. 한편 병원에서 저는 다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환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하는 거요. 제가 있는 방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자가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비어있던 침대를 사용하는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동양인 남자였고 아저씨였어요. 처음에는 그 깡패들이랑 한패인가 싶어서 살짝 경계했습니다. 단지 동양인이어서가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가 꽤 위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깡패인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 아저씨와 말을 섞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이름은 한태영이었고 원래는 검사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변호사로 노선 틀어서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었고 그게 아주 최근이었다고 해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처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걸 굉장히 유감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처음이 중요한 건데. 속상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꼭 아저씨께 문의할게요. 어때요?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 않겠니? 그렇긴 한데. 하하. 같이 담소 나누는 사람이 생겨서 심심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기했어요. 저는 아직 성인이 안 된 아주 젊은 청년이고 태영 아저씨는 40대 아저씨인데 말이 통한다는 게 말이죠. 보통 아저씨 나이대의 사람들을 보면 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서 말을 걸어와도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신기했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주시긴 했지만 완벽하게 어른스러운 아저씨였는데 어린아이들도 사로잡는 특별하고도 묘한 매력을 갖춘 것 같아 신기했죠. 한편 그 병들었다는 깡패는 결국 유명을 달리했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깡패들이 오지 않겠다 싶어 모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또 그 깡패들이 우르르 병원에 몰려왔거든요. 이번에는 용건이 좀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높은, 그러니까 보스가 칼에 맞아서 살려내라고 수술시키러 온 거였거든요. 깡패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 보스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위치를 공격당했습니다. 일단 의료진이 다급하게 수술실로 투입되었지만 경과가 좋지 않은 듯 했죠.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초조해진 깡패들이 수술실 쪽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나와서 설명 좀 해봐. 그러자 곧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왜 책임자가 아니라 네가 나와? 아, 그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현재 본인이 자리를 비웠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하셔서 좀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 무능한 것들이.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렇게 2시간여가 흘러갔습니다. 책임자라는 그 교수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와서 깡패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애석하지만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깡패가 의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런 돌팔이가 살려놓으라고 데려왔더니 죽여나? 실내가 너무 소란스러워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저와 태영 아저씨는 매점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깡패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몰래 숨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영 아저씨도 계속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깡패가 손을 들더니 의사를 때렸습니다. 그때 태영 아저씨가 그들에게로 가서 으름장을 놓았죠. 안 그러는 게 좋았을 텐데 먼저 치셨네. 뭐야 넌? 아저씨는 어느 틈에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두셨더라고요.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들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쓰러진 의사에게 다가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 깡패 녀석들이 다시는 병원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도와줄 테니 맡겨만 달라는 어필을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정의감도 정의감이지만 영업 센스도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아저씨는 그 건을 맡게 되어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갇혀서 일하는 건 업무 진척이 느리고 좀이 막 쑤신다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퇴원을 하셨죠. 아저씨가 가고 나서 저는 좀 심심해져 버리긴 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아저씨가 멋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아저씨는 법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재판을 위해서요. 결국에 이긴 건 아저씨 쪽이었고 그 뒤부터는 깡패들이 얼씬도 못하게 됐습니다. 좋지 못한 일이었던 건 맞지만 그 일이 일단락되고 나니 다시 따분해졌습니다. 너무 평온해서요. 저는 아직도 퇴원하려면 최소 4달은 더 있어야 했거든요. 태영 아저씨가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아마도 일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온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래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목적이 더 컸다는 말에 감동받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나 회사가 이 근처이기도 하니까 종종 올게. 정말요? 바쁜 아저씨 시간 뺏는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은 도넛을 한 박스 사들고 와주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에릭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